1976년 7월 4일 우간다 엔테베 공항.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 100여 명을 구출하기 위한 특공대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가장 영웅적인 작전으로 기록된 그날, 작전은 성공했어요. 인질들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작전을 직접 지휘한 이스라엘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에렌 마트칼의 지휘관, 선두에 서겠다고 고집했던 그 남자. 전사한 이스라엘 군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요나탄 네타냐후, 나이 30.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보스턴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남자가 있었어요. MIT를 나와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던 형과는 전혀 다른 삶의 궤도를 걷고 있던 남자, 베냐민 네타냐후. 그 상실이 한 청년을 정치로 이끌었고 그 정치가 한 나라를 전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그가 평생 가리켜온 그 나라, 이란이 불타고 있어요. 형을 잃은 날로부터 꼭 50년이 지난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의 시계는 드디어 그가 원하던 시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이 정의일까요? 아니면 한 남자의 집착일까요? 어찌되었든 그의 평생 수건이 이루어지는 동안 미나부의 초등학교에선 168명의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새 남자의 시계, 마지막 편이 시작됩니다. 트럼프는 조급하고 이란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에서 혼자 여유롭게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왜 그가 제일 잃을 게 없는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네타냐후는 거의 40년 동안 단 하나의 정치적 신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치 인생을 정의해왔어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협이며 오직 자신만이 그것을 정면으로 맞설 비전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 그 40년이 2월 28일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합동 공격을 네타냐후의 꿈이 실현된 것이라고 묘사했어요. 40년을 기다려온 사람이에요. 이 전쟁이 길어지는 것 따위는 그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타냐후가 이 전쟁에서 특히 여유로운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 국내 여론이 그에게 완벽하게 우호적이라는 점이에요. 3월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 82%가 현재의 군사작전을 지지하고 있으며 유대계 이스라엘인으로 좁히면 지지율은 93%까지 올라갑니다. 어지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수치죠. 평소 네타냐후의 비판적인 이스라엘 채널 12뉴스는 자사 로고에 끝까지 함께라는 슬로건을 추가했고, 야당 지도자인 전 총리 라피드는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 군사작전에 관해서는 정부 뒤에, 이란 작전 뒤에 서겠다고 선언했어요. 야당이 스스로 반대를 포기한 겁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미 공개적으로 총선을 6월에서 7월로 앞당겨 네타냐후 진영이 전쟁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선거 캠페인이 되는 구조가 이미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타냐후에게 이 전쟁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매우 개인적인 이유가. 네타냐후는 현재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1월에는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공식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2026년 2월에는 법무장관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그를 소환했고, 그의 비서실장은 수사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정치인에게 재판은 곧 뉴스거든요. 뉴스를 뒤덮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큰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만큼 큰 뉴스는 없어요.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법정은 뉴스에서 밀려납니다. 국민은 재판 소식보다 전황을 보거든요. 네타냐후에게 전쟁의 장기화는 법적 위기의 시간을 버는 것과 같아요. 물론 네타냐후에게도 리스크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전쟁이 그의 대관식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소모전으로 흘러가게 되면 네타냐후의 최대 업적이 그의 최대 실패로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딱 하나,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언제 나는 충분히 했다고 선언하고 혼자 나가버리느냐. 이것만큼은 네타냐후의 40년 경력도 93%의 지지율도 막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워싱턴 집무실에서 전황 브리핑을 받고 있어요. 네타냐후는 예루살렘에서 93%의 지지율을 확인합니다. 모주타바는 어딘가에 은신한 채 메시지를 낭독시키고 있고요.
그 시각 이란 남부 호르무즈 간주의 작은 도시 미나브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한 초등학교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꽃과 초록색 잎으로 벽화가 그려진 2층짜리 건물, 샤자레 타이옙의 여자초등학교. 토요일 아침 이란의 첫 번째 등교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던 그 시각 전쟁 소식이 들리자 학부모들은 아이를 데리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첫 번째 미사일이 학교를 강타했습니다. 부장은 살아남은 아이들을 기도실로 대피시키고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은 한 아버지가 학교로 달려가는 동안 두 번째 미사일이 그 기도실을 덮쳤습니다.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없었어요. 미사일은 3차례 떨어졌습니다. 사망자는 최소 168명, 대부분 7살에서 12살 사이의 여자 어린이들이었어요. 미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이 학교는 15년 전 폐쇄된 혁명수비대 기지의 낡은 좌표로 타격 목록에 올라 있었고 미군이 군사시설로 오인해 공격한 것으로 예비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낡은 데이터, 업데이트되지 않은 좌표, 그리고 168명의 아이들. 트럼프는 이란이 한 짓이라고 말했어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전쟁은 범죄다. 누가 시작했든.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과 전쟁을 겪는 사람은 달라요. 트럼프의 지지율 계산과 네타냐후의 40년 수건과 모주타바의 정통성 싸움이 만들어낸 이 전쟁에서 미나브의 아이들은 그 어떤 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학교에 갔을 뿐이에요. 개인의 욕망과 권력의 치정에서 비롯된 전쟁의 고통은 언제나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그것이 전쟁의 본질이고 전쟁이 비참한 이유예요. 세계의 시계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시계, 이란의 시계, 네타냐후의 시계. 누가 먼저 멈추든 그 시계가 멈출 때까지 쌓여가는 대가는 시계를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치르게 됩니다. 이상 인사이트 오디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